오늘은 시청자분의 고민 상담을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이메일을 통해서 고민 상담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은 채택되신 분의 고민 상담을 제가 해드릴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 가구라고 해서 혼자 거주를 하고 계셔서 가점이 낮고 청약 저축 통장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고민이 많으신 분입니다. 오늘 제 상담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고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설명란 하단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 놓을 테니까요.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고민 상담을 신청하시면 제가 채택되신 분들은 성심을 다해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텐데크. 그럼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성배 TV 부동산 재테크 유튜브를 보고 고민하다 이 메일을 씁니다. 저는 45세 미혼 여성입니다. 현재 30년 된 14평의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5년 전 1억 7천만 원에 재개발을 기대하며 오래되었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혼자 살기에 적당하여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용적률이 낮아 재개발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넓은 평수로 이사를 가려고 주변 아파트를 알아보니까 가격이 너무 올라 있어서 갈아탈 수가 없더군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30년 된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를 지금 소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살고 계신 1인 가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재개발이 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이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했어요. 하지만은 용적률이 낮아서 재개발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재개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이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이더라고요. 재개발과 재건축을 간단히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 그대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달동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동네 같은 경우에는 길이 막 꼬불꼬불하고, 그리고 주변에 뭐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구비가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달동네를 싹 다 밀어가지고 아예 전부를 다 철거해가지고 개발을 전면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재개발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다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기반 시설들이 반듯하게 잘 돼 있죠. 학교도 잘 돼 있고, 뭐 동사무소도 잘 돼 있고, 모든 여건들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아파트만 노후화돼서 그 아파트만 다시 건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다시 건축하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아파트 분양받는 게 제일 저렴하게 집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청약 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서 12년 동안 10만 원씩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청약 저축은 국민주택만 지원할 수 있는 통장이라서 집이 있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안 되어서 청약 저축 통장은 저에게 현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민간 분양을 지원하려면 청약 예금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첨언을 좀 드리면, 청약 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만들어진 통장인데,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하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거나 임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H나 SH, 경기도 시공사 같은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약 저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주택 3년 이상, 그리고 납입 금액이 많은 순입니다. 그러니까 청약 저축 통장에 10만 원씩 계속해서 불입을 해가지고 많은 금액이 있어야지 당첨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게, 무주택 3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주택을 지금 하나 소유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10만 원씩 납입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1,440만 원을 납입을 한 건데, 이 1,44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그렇게 낮은 금액은 아니지만 당첨되기에 굉장히 어려운 금액입니다. 공공분양을 받기에.
그래서 이제 민간 분양을 지원하려고 이 청약 저축을 한 번의 기회를 주는데, 이 청약 저축을 청약 예금 통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청약 예금으로 바꾸게 되었을 때는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민간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청약 저축을 가지고 아파트 청약하기가 지금 쉽지 않으니까 청약 예금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게 어떤가를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공부를 지금 상당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문의사항은 집을 팔고 무주택 세대주를 만들어 청약 저축 통장을 활용하는 게 나을지, 아님 청약 예금으로 전환을 해서 민간 분양에 청약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집을 팔자니 언제 당첨될지도 모르겠고, 예전 가격으로 현재 집을 다시 구입할 수 없을 것 같아 집 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청약 예금으로 전환하면 다신 청약 저축으로 전환이 안 된다고 하기에 더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인 가구라 가점제로는 어렵고 추첨제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첨제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5월에 분양 예정인 서울의 아파트에 지원해 보고 싶은 욕심도 있어서 청약 예금으로 전환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청약 저축을 청약 예금으로 전환하는 게 어떨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1인 가구들이 많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젊으신 분들이라든가 청약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청약에 당첨이 될까? 그런 고민들을 아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이메일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청약 가점이 낮은데 청약 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이 사연에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주택을 매도를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 주택을 매도를 해야 하냐면, 일단은 재건축이 되지 않는 아파트예요. 노후화된 아파트, 30년이 넘은 아파트.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노후화되고 다시 이 땅의 가치는 올라가겠지만 재건축을 해서 수익성 사업을 해가지고 이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공사 시행사들도 이 아파트 물량들을 관심 있게 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가격에 보합세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이 주택을 팔았을 때 내가 이제 예전 가격으로 다시 현재 집을 구하지 못할 것 같아서 집을 팔기가 쉽다고 하지 않았는데, 이분의 아파트를 이제 명확히 저한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이 아파트는 핵심 지역의 핵심 입지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점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아파트가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도 가격 상승한 걸 이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만큼의 상승인 거지 대세 상승은 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다 오른 아파트의 가격만큼 그냥 보편적으로 오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두 번째로는 청약 저축을 청약 예금으로 전환을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청약 저축을 계속해서 납입해서 통장의 금액을 올려가는 건 좋은데 무주택 3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주택을 판다고 해도 3년이 지나야지 이제 납입 금액을 가지고 당첨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그 기준에 들어가는데, 그러기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길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가 항상 시간을 사는 거라고 부동산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년의 기간을 그냥 기다리는 거는 현명해 보이지 않고, 제가 왜 예금으로 또 전환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최근에 분양한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청약 납입 금액을 보면, 청약 저축일 때 마곡 9단지 같은 경우에 청약 납입 금액이 2,20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과천 제이드자이 같은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빼고 2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청약 저축, 즉 공공분양에 납입되어 있는 금액이 2천만 원 정도를 넘어야지 그래도 당첨 안정권에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한 1,400만 원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1년에 10만 원씩 납입을 했을 때 120만 원이면은 최소한 5년 정도는 더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시간을 기다리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지금 당장 예금으로 바꾼 다음에 그 예금을 통해서 민간 아파트의 청약 신청을 추첨제로 지속적으로 할 것 같고, 이 주택을 매도하면서 이런 전략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을 쓰냐면 1인 가구시기 때문에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이 주택을 팔고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역세권에서 있는 오피스텔에 거주를 하면서 이제 청약을 신청하는 거죠. 민간 분양의 청약을.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약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이제 어차피 내가 살아야 될 집 하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을 해서 내가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아파트 청약에 지속적으로 신청을 할 것 같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면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된 곳에 내가 가서 입주해서 살고,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월세를 준다거나 아니면 매도를 한다거나, 그런 전략들을 상황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고민 상담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는데요. 제 상담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많은 1인 가구 분들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 스스로 몰입해서 연구를 깊게 해봐야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거든요. 누구를 절대 의지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시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믿고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